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된 순수 전기차 EQB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7명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고 넉넉한 실내 공간과 멋진 디자인으로 벌써부터 계약 대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과연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한 전기차 EQB는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EQB 300 포매틱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GLB 클래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순수 전기차이자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해서 만든 개조형 전기차입니다. 아이오닉5나 EV6처럼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모델은 아니고요. 국내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는데 EQB 300 포매틱 기본 모델과 EQB 300 포매틱 AMG 라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3열 시트를 150만원 옵션으로 추가 가능하여 7명까지 탈 수 있는 게 EQB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기본은 5인승 구성이고요. 배터리는 66.5kWh로 앞서 출시된 EQA 250 모델과 동일한 용량입니다. EQB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13km로 국내 인증을 받았는데 실주행 거리는 그것보다 훨씬 긴 300km 후반, 400km 초반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EQA와는 다르게 듀얼 모터가 적용되어 4륜 구동이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GLB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전륜 기반의 4륜 구동이며 출력은 228마력에 토크 39.8을 발휘합니다. 다음으로 EQB의 크기를 한번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은 브랜드의 EQA와 CUV 장르인 현대 아이오닉5 그리고 볼보의 개조형 전기차 XC40 리차지와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EQB는 컴팩트 SUV 장르라는 점이죠. 전장은 EQB가 가장 긴 전장을 가졌고요. 전폭은 EQA와 동일한 그리 넓지 않은 전폭을 가졌습니다. 전고는 박스형 디자인의 SUV답게 가장 높은 전고를 가졌고요. 휠베이스는 개조형 전기차 중에서는 꽤나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 아이오닉5보다는 짧지만 EQA보다는 10cm 더 긴 휠베이스를 보여주네요. 아마 EQB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전에 EQA 계약을 넣어 놓으셨다가 차가 너무 안 나와서 혹은 차량 크기 때문에 EQB로 계약을 바꾸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니면 벤츠 전기차 SU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EQA를 살지 EQB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EQB와 EQA의 스펙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배터리 용량은 66.5kWh로 동일하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EQB가 313km, EQA는 303km로 인증받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동일한데요. EQB가 좀 더 긴 거리를 인증받았네요. 출력은 EQB가 228마력에 토크 39.8, EQA가 190마력에 토크 38.2로 듀얼 모터를 사용하는 EQB의 출력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구동 방식에서도 EQB는 4륜 구동, EQA는 전륜 구동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전기차를 고민할 때 가장 큰 고려 사항이자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한 번 충전했을 때 몇 킬로를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인데 인증 거리로만 보면 EQA나 EQB는 300km 초반대로 경쟁 모델 대비 꽤나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살짝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EQA 250 기준으로 30도의 환경에서 완충 시에 408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트릭 컴퓨터상에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QB도 이것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겨울이 되면 줄어들긴 하겠지만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는 훨씬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QB의 경우 개조형 전기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국내 브랜드 전기차 현대, 기아, 제네시스 등은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이고 수입 브랜드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내연기관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조한 전기차들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QA와 EQB 그리고 최초로 출시되었던 EQC도 그랬고요. 볼보의 XC40 리차지, C40 리차지, 미니 일렉트릭, BMW iX3와 i4 등등이 대부분 개조형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EQB의 경우 수입차이기도 하고요. 개조형 전기차이자 SUV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그리 많진 않은데요.
일단 세단을 제외하고 CUV와 컴팩트 SUV 장르에서 비슷한 가격대 모델들과 EQB의 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산 전기차를 대표하는 CUV 아이오닉5는 스탠다드 후륜 모델이 5,500만원부터 시작하여 롱레인지 4륜구동을 넣고 옵션을 좀 추가하게 되면 6,200만원 정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시작 가격 자체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고요. 같은 CUV 장르인 폴스타2의 경우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시작 가격이 5,490만원으로 낮은 편이지만 EQB와 비슷한 옵션 구성으로 맞춰보면 6,830만원 정도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벤츠 EQA 250의 경우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 중인데요. 기본 트림의 가격은 5,990만원부터 시작하죠. EQA도 가격 경쟁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볼보의 순수 전기차인 컴팩트 SUV XC40 리처지가 6,296만원, 쿠페형 컴팩트 SUV C40 리처지가 6,391만원입니다. 그런데 볼보의 전기차들은 듀얼 모터를 기반으로 무려 408마력이라는 엄청난 출력을 내는 것이 특징이죠. EQB 300 포매틱의 경우 기본 트림은 7,130만원, AMG 라인은 7,700만원으로 컴팩트 SUV 전기차 장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크기가 제일 크긴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나 출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더 좋은 차량들이 많죠. 그렇지만 또 벤츠라는 브랜드 밸류를 봤을 땐 높은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EQB의 두 가지 트림, 기본 모델과 AMG 라인 두 가지 옵션 사양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트림 간의 금액 차이는 570만원인데요. 일단 내외부 디자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기본 모델은 일렉트릭 아트 트림이라고 해서 기본형 디자인이고요. AMG 라인은 좀 더 스포티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경우 기본 모델은 인조 가죽과 패브릭이 섞인 소재가 적용되었고요. AMG 라인은 블랙 천연 가죽이 기본입니다. 열선 핸들과 열선 시트의 경우 기본 모델은 모두 적용되지만 AMG 라인은 열선 핸들이 빠집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통풍 시트는 이와 반대인데요. 기본 모델에는 없고 AMG 라인에만 적용됩니다. 열선 핸들을 택하시거나 통풍 시트를 택하시거나 둘 다 가질 순 없겠네요.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은 원형 기본 핸들과 D컷 AMG 핸들로 차이가 있고요. 이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옵션으로는 4륜구동과 반자율 주행, 64가지의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투존 에어컨, 유선 미러링,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의미하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9개의 스피커, 서라운드 카메라, 360도 카메라죠. 전동 트렁크까지 모두 기본 적용됩니다. AMG 라인이 570만원 더 비싸지만 열선 핸들이 없다는 걸 제외하고는 옵션 구성이 괜찮은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형인 일렉트릭 아트 트림과 AMG 라인의 익스테리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기본형인데요. 기본형 EQB 디자인도 아주 모던하면서 멋진 느낌이에요. 컴팩트 SUV이긴 하지만 결코 작아 보이진 않고요. 박스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레트로한 느낌이 나면서도 전기차만의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되어 세련된 느낌도 함께 느껴집니다. 전면부의 특징으로는 전기차답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고요. 헤드라이트와 그릴을 일체형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앞서 출시된 EQA와 패밀리룩을 이루면서도 EQB만의 좀 더 든든한 느낌을 잘 살렸네요. 측면부는 요즘 보기 드문 각진 박스형 디자인이라 GLB 출시 당시 베이비 G클래스라고도 불렸었는데요. EQB도 그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형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은 넉넉한 헤드룸과 적재 용량을 갖는다는 것이죠. 측면부는 보기만 해도 탄탄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GLB 클래스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이지만 램프류들의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어서 사실 완전히 다른 차처럼 느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EQA1은 C필러 라인 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박스형 디자인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무조건 EQB를 선택해야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QB의 테일램프의 경우 좌우가 쭉 이어지는 통합형 테일램프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얇은 면 발광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전기차답게 머플러는 존재하지 않지만 머플러 느낌 비슷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후면부는 정말 깔끔하게 잘 디자인했습니다. 앞, 옆, 뒤 모든 부분이 호불호 없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눈을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EQB를 GLB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같은 플랫폼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안겨주죠. EQB가 좀 더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우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EQB는 아름답고요. GLB는 멋진 느낌이에요. 후면부 디자인도 완전히 다르죠. 테일램프 구성과 하단 디퓨저 부분, 머플러의 유무도 차이가 도드라지는 부분입니다. 후면부 역시나 저는 둘 다 마음에 드는데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EQB AMG 라인의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형 디자인도 괜찮았는데 역시나 더 멋진 걸 보니까 기본형 디자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AMG 라인의 디자인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 스트립도 생겼고요. 하단 범퍼가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570만 원을 더 투자하셔서 더 매력적인 EQB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후면부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하단 머플러 부분의 디자인이 좀 더 넓고 과격해진 것이 특징이죠. 그 외에는 차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전면부의 차이가 꽤나 큽니다. 그릴에 스트립이 두 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와 하단 범퍼 디자인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둘 다 서로 다른 매력이 있지만 저는 오른쪽 AMG 라인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측면부에서는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휠 사이즈는 동일하게 19인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고요. 디자인 요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동시에 놓고 보면 하단 범퍼 쪽 차이만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 소소한 변화라서 570만 원을 그냥 아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EQB면 다 괜찮아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둘 다 계약을 넣어 놓고요. 빨리 나오는 트림으로 그냥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는 핸들 디자인과 시트의 소재 차이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기본 EQB의 원형 핸들 디자인이고요. 지금 이 사진이 EQB AMG 라인의 D컷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핸들이 D컷으로 바뀌었고 열선 핸들이 빠졌죠. 그리고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에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된다는 것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시트의 경우 기본형은 아티코 인조 가죽과 패브릭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등 쪽과 엉덩이가 닿는 쪽은 패브릭이고 나머진 인조 가죽이며 통풍 시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워낙 패브릭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패브릭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AMG 라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AMG 라인 선택 시에는 이렇게 블랙 천연 가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파 가죽까지는 아니고요. 일반 천연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고 패브릭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2열 좌석 같은 경우도 기본 모델은 등받이 부분과 엉덩이 쪽이 모두 패브릭이 적용되고요. 컬러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약간 로즈골드 느낌이 드는 패브릭 컬러입니다. 이건 EQA와 같은 컬러죠. EQB 2열의 경우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앉아보면 훨씬 더 헤드룸과 레그룸이 넓기 때문에 꼭 한번 직접 앉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지난 주말에 코엑스몰 지하에서 EQB를 실물로 직접 보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실물이 진짜로 멋지고 실제로 앉아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실내 공간이 넉넉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시된 EQB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로즈골드 메탈릭 컬러였는데요. 이 외장 컬러 진짜 너무 예쁘면서 멋지고 우아하면서 고급지고 아무튼 너무나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매력적인 컬러가 로즈골드 메탈릭 컬러입니다. 어느 정도 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된 EQB는 AMG 라인이었죠. 그래서 EQB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코엑스몰 지하에 가서 직접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AMG 라인은 2열 좌석도 모두 블랙 천연 가죽으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2열 좌석은 앞뒤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 폴딩까지도 모두 가능하지만 2열 열선 시트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는 1열에만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온 EQB의 모습인데요. 역시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야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트림, 센터 패시아, 센터 콘솔, 송풍구 등등 정말 아낌없이 넣어주어서 화려한 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죠. 색상도 64가지로 제공하고요. 멀티 컬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인테리어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의 경우 제가 자주 참고하는 독일 사이트를 보면
옵션가 약 180만 원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50만 원으로 옵션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되고요. 7인승 옵션은 AMG 라인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7인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EQB가 가진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만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한 순수 전기차 EQB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세한 정보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길어졌습니다. EQB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가격이 비슷한 장르의 전기차들보다 약간 좀 비싼 느낌이 있긴 하지만 벤츠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와 멋진 디자인, 제품 품질, 그리고 벤츠인 걸 감안했을 때 풍부한 옵션 구성 등등이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EQB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